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매입자료 입력하는 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매입전표 입력하기라고 해서 해놨죠? 자, 우리가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게 매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을 하고 생계환수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양한 유형별로 한번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계환수를 수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8월 1일 날 자, 원재료인 밀가루를 구입하고요. 아래와 같이 전자생계환수를 수취했다. 밀가루를 과세로 가정하기로 한다. 그냥 과세 물품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업체에서 우리 회사 빵 공장이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요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입에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매입세액은 100만 원. 자, 현금으로 지급한 게 200이니까 200은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을 거고 어음 발행한 900만 원은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 주신 다음에 자, 날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8월 1일이죠. 그러면은 8월 1일자로 들어가서 자, 저는 사전에 이미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생계환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매입에 과세로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밀가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품목을 입력해 주시고 수량은 1,000, 단가는 10,000원. 자,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밀가루라고 F2번 눌러서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거래처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조업에서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원재료를 구입한 거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로 해주고요. 그렇죠? 자, 현금으로 지급한 게 200이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200. 자, 그 다음에 900만 원만큼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영세후생계환서로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8월 2일 국제무역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영세후생계환서를 받았죠. 자,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영세후생계환서를 받아서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해보면 자, 그럼 매입의 유형은 영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은 금액은 300.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세액은 영세후생계환서니까 0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미스프린트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 0이죠. 0. 영세후생계환서니까 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날짜는 8월 2일이에요. 그래서 8월 2일로 들어가서요. 8월 2일로 들어가면 매입의 영세로 매입의 영세 52번으로 해서 300만 원을 넣어줬고요. 국제무역 F2번 눌러서 국제무역이라고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생계환서니까 전자에 열로 넣어주시면 될 거고 자, 분계는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고 매입했을 때, 그렇죠? 매입을 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유니폼을 구입하고요. 직원들 유니폼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했다. 판매부 직원의 유니폼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다. 자, 여기 유니폼 천국이라는 요 거래처를 110번에 등록하라고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럼 8월 5일자에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매입했을 때 그럼 매입에 카가로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 가액과
매입세액이 구분이 됩니다. 직원들 유니폼 구입해 준 거는 복지후생과 관련된 거니까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판매부 직원이니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로 구입한 거니까 아직 대금 지급은 안 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 매입세액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 보시면은 8월 5일이죠. 그럼 8월 5일 날 자, 매입에 신용카드 전표 받은 거, 매입에 카가로 해주시고 유니폼이죠. 여기서 이제 공급 대가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금액이 구분이 됩니다. 유니폼 천국이라고 해서 자,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키 누른 다음에 유니폼 천국 누르시고 보조창이 뜨면 거래처 코드 번호 110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10번으로 만들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분기 유형을 카드로 하시면 이렇게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분기가 되고요. 분기에서 4번을 눌러주시면 카드로 구분이 되고 미지급금에 요 국민카드 걸어주신 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카드로 걸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원재료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에 제 설명에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 해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했다라고 했을 때 8월 6일 날 영업부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우리 소모품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했다가 결산할 때 사용한 것만큼은 소모품 B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자산처리법이라고 하죠.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했다가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했다가 연말에 남아있는 것만큼을 자산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비용 처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산처리법,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비용처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린사무라는 업체한테 지금 소모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38만 5천 원어치 공급대가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매입액 카가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매출세액이 아니라 이제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해서 자, 매입세액은 3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에는 소모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3만 5천 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6일이고요. 자, 매입액 카가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카드로 해서 미지급금 그리고 국민카드 이렇게 매입액 카가로 하신 다음에 카드거래처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될 거고 거래처는 기린사무를 111번에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키 누르고 기린사무라고 누른 다음에 엔터 치면 창이 나오면 111번인 거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분기는 카드로 해주시면 편하죠. 그럼 이제 여기 원재료를 소모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국민카드 걸어주신 건 자동으로 미지급금에 국민카드로 입력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해설을 써놨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현금 영수증에 의한 매입분이에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은 거죠. 9월 1일 사무나라로부터 업무용 책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2번에 사무나라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고요. 자, 공급대가 55만 원을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매입에 현가로 입력하시는 거고
50만 원과 5만 원만큼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매입세액인데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세액이에요. 그렇죠? 매입세액 5만 원. 자,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업무용 책상을 산 거니까 일반적으로 비품 자산으로 잡아주시고 5만 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자,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불공제 매입 거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불공제 매입 거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생계한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거나, 그죠?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 즉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할 때 같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또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계하사 받았다 할지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매입의 불공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매입의 불공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0월 1일 날 지금 생계하사 받은 거 매입의 불공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450만 원도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분개를 하면 안 되고 차량 취득을 할 때 들어간 하나의 부대 비용처럼 차량 운반구에 450을 포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450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나갔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매입의 불공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날짜가 지금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매입의 불공으로 여기 매입 쪽에 보시면은 54번의 불공. 그래서 54번을 눌러 주시면 불공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500이고 그다음 매입세액이 450. 거래처는 113번에 새롬자동차라고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눌러 주신 다음에 새롬자동차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면은 창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코드번호 113번으로 입력을 해서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고 사업자 번호 정도까지만 한번 입력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우리가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 450만 원만큼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금으로 지급한 게 450이고요. 그리고 4,500만 원만큼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요 밑에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면세 매입 자료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면세 매입 자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았는데 이게 면세 품목이다. 그럼 이제 면세 사업자한테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이렇게 수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입에 면세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면세 품목이니까. 자, 서적을 구입하고 지금 서적을 구입하고 웅진 출판으로부터 114번에 등록하라고 해놨네요. 세법개론 책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전자계산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입에 53번을 입력해서 면세로 구분하시고 수량단가 입력해서 거래처 플러스키 눌러서 웅진 출판이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해서 현금 입력된 거, 현금 출금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날짜는 10월 2일이고요. 자, 매입의 면세, 그다음 품목 입력하시고 5만 원. 자, 여기서 플러스 키 눌러서 웅진출판이라고 등록을 해서 114번으로 코드 번호 입력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에 1번 열을 걸어 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우리 도서 구입이나 신문대금이나 이런 인쇄대금은 도서인쇄비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회계팀이니까 제조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도서인쇄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재화나 용역은 아니죠. 그죠?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재화의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권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매입의 수입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입생계산서를 받게 되면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할 때 이렇게 과세 표준을 120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계장치를 수입을 하는데 이 1200이라는 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일 뿐이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할 때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 우리가 수입할 때 내는 관세, 또 이게 품목에 따라 붙는 거지만 개별 소비세가 붙을 수도 있고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더해서 세관에서 그 금액의 10%를 징수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론 공부할 때. 그러면 실제로 이 1200이라는 이 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 이 과세 표준 이 금액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계산한 하나의 그냥 세법상의 과세 표준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1200에 샀는지 1300에 샀는지 1150에 샀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수입생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이 과세 표준을 기계장치라고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따로 이제 기계장치를 구입한 그 실거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따로 별도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뭐 기계장치를 취득원가로 따로 회계 처리해 준다든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수입승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나오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또 낸 게 있고요. 관세를 낸 게 있고, 이렇게 관세를 냈고, 부가가치세는 요 1200에 10%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매입의 수입으로 해서 우선 과세 표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요. 다만 회계 처리할 때는 이 금액이 취득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일 뿐이기 때문에 1200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관세예요. 그죠? 이런 관세 또는 통관 수수료 이런 것들은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꼭 기계장치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날짜는 거기 보니까는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날 수입생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의 수입으로 매입에 보시면은 55번의 수입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요 1200은 과세 표준일 뿐이라는 거. 자, 인천세관한테 생계산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세관은 115번의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키 누르고 인천세관 눌러서 창이 뜨면
코드 번호 제시된 거 115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번호 거기 나와 있는 거 입력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전자생계하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자에 열호해 주시고요. 수입 전자생계하서로 되어 있으니까 자, 혼합으로 가서 자, 이때 1200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관세 부담한 것만 기기장치 취득 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세를 30만 원 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 코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매입 자료 입력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교시에서는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